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회의록 공개를 앞둔 관망세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4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지구 둘레보다 긴 해적 케이블을 매설하는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워터워스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과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메타는 5개 대륙을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을 통해 AI를 비롯한 새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 중소기업이 30%가 됩니다. 이 소식으로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실 그동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팍스통신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국내 증시를 보면서 오늘도 또 오른다고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퍼지기 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탄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불안감 없이 시장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만 전략을 세웠을 때는 불안감이 커져만 가시는 분들, 오늘 로이 대표님의 전략 가져가시면서 시장 한번 제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볼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한 번 고율 관세 부과를 재확인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반도체라든지 철강은 그렇다 쳐도 반도체 네.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25% 이상 관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앞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증시가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움직일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시장은 지금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인데 맞아요. 뭔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이제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라든지 지표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았을 때, 부정적이었을 때 네. 증시가 잠깐 그냥 조정에 나왔다가 차익실에 나왔다가 다시 다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미증시 영향력 안에 아직 국내 증시가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 증시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내 증시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실까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 국내 증시가 지금 대단히 업종 이제 엄청난 이제 전방 업종들이 사실 다 지금
호재성 이슈들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하는 업종이 있고 증시가 그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주도 업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매크로성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이런 강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심지어 지금은 우리 국내 주요 은행들 보셔도 그 단기 그리고 장기 금리가 네. 역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당연히 경기 침체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금리 말고도 이제 관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인상을 하면은 국내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그 손해율이 엄청나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11조 원대, 12조 원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이상 될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율이 또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는데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작년에 보시면 어쨌든 판매율이 미국 시장에서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국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그냥 밖에서 만들지 말고 네. 여기 들어와서 만들어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저 같으면 자동차 산업에는 네. 지금은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왜죠? 이차전지가 맞아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차전지가 올랐지만 지금 사실 이차전지에 손을 대기에도 사실 좀 무서운 그런 시즌이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업종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미 증시가 휴장일 때 보시면은 유럽 시장도 지금 방산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 증시도 방산이 주도를 했고요. 국내 증시도 최근까지 방산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를 굳이 벗어나서 지금 갑자기 이슈 있으니까 네. 이벤트 있으니까 이차전지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냥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조금 벗어나는 쪽이라면 오히려 트렌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그 트렌드 안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실지 다음 이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지구의 둘레보다도 더 긴 해저 케이블을 매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워터워스라고 불리는데요. 5개 대륙을 이 긴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면서 이 메타는 도대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의 네. 해저 케이블 이 산업을 견제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작년 3월에 하원에서 이제 법안 발의한 걸 보면 네. 수출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술 수출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AI 쪽일까요? 기업이 어떤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돈이죠. 어떤... 기업은 더 어차피 많은 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윤을 투자를 남기기 한다.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통신을 쓸 때 사실 이제 케이블 쪽으로 많이 쓰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다 스트리밍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케이블로 이어지는 거지. 우리가 위성 통신 그래가지고 이거 아직까지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 오히려 앞으로 이제 노후화된 전선 간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전선주들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슈퍼사이클 이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이 하나의 산업은 네. 제가 예컨대 우리 네. 에너지보다도 더 중요한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럼 오히려 굉장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너무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장기라는 게 사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장기가 다 기간이 달라지는 그렇기는 거거든요. 하죠. 근데 어차피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저 케이블 이슈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먹거리를 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증시에는 항상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 전선 관련주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관련주 당연히 우리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선과 관련된 밀착 종목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자,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관련주들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회의까지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 좀 쭉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느낄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어땠는지, 작년에는 사실상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완벽한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어쨌든 기업이라는 곳이 현금을 유통해서 뭔가 뭐 R&D를 진행한다든가 네. 뭐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액 공제라는 게 정말 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지금은 순환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수급 쏠림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정말 너무 과대 낙폭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는 네. 과대 낙폭이 나와서 그냥 저가 매수 유입이다라고 보기에는 트렌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일주일 중에 뭐 우리가 한 주의 거래일 동안 사실 이제 이차전지라는 업종이 한 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돌아올 순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팍스통신망 통해서 이 업종별로 제가 앞으로 지금 보고 있는 유망 업종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줄 수 있는 업종들 네.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야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시면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식광장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모든 얘기를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현재 국내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2가지의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는 터라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에는 뭔가 빨리 끝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밤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앞서 미리 보기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메타에게서 다시 한번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메타가 참 바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까지는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해저 케이블 매설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길고 긴 해저 케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전선 업체들에게 엄청난 먹거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며 전력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로 기대되는 테마가 바로 또 전선이잖아요. 그럼 관련주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잠잠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다시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시장도 그랬고 일부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선업계 같은 경우에 국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선업계가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네.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산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당연히 영리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하나의 기업이 거의 반독점 이상 이렇게 한다라는 건 네. 이거는 대단한 이슈가 아닐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테슬라 이슈가 있을 때 국내 2차전지 움직이고, 그죠? 엔비디아 이슈 있을 때 반도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이슈는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되는 이슈들이 아니라 오. 정말 이게 기업의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행시장인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짧게나마 좀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가 이제 AI 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시대에 사실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다 보니까 전선업계의 가장 큰 먹거리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해저 케이블 이런 산업이 먹거리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가 전선 업종들이 상승 나온 포인트를 보시면은 거의 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선 기업들 조정 나온 이후에 사실 제대로 된 반등 못하고 있는데 정말 먹을 게 많다, 먹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취재 내용을 좀 보자면 미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 서부, 싱가포르 등에서 인도네시아를 연결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시공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메타 해저 케이블 호재의 좀 대장주로 그리고 수혜주로 좀 분류되고 있다. 아직까지 근데 시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요즘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정말 30% 이상 수익이 정말 잘 나오죠. 근데 거기에 비례했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상승률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에 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차트를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재료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정말 많이 뻥튀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조정 이후에 지금 돌파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좀 말라있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집중되는 그런 시기고 실제로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상승 산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일봉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또 보자면 주봉 보시면은 주봉도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1파가 나왔어요. 우리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상승 범위를 초월하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선두 기업들,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니까 국내 전선 업체 그리고 이 수혜주가 정말 많은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요 종목 지금 정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16%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요 종목 오늘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가격 전략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돌아다닐 때 뭐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에도 휴대폰으로 영상 시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수요가 폭증해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저 케이블이 매설이 된다. 그것도 지구의 둘레보다도 더 긴 해저 케이블이 매설이 된다는 건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호재를 맞닥뜨린 전선 관련주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미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해저 케이블 매설 이슈로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저희가 봤을 때 뭐 16%밖에 안 올랐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국내 증시에서 사실 이제 그 테슬라 CEO, 네. 메타 CEO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 업종이 상승했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지켜보시면 지금 과연 이 차트가 과연 상승한 차트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조정 이후에 네. 변곡점을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조금 시동을 거는 건가라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래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음. 실제로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제 출발하기 이런 전에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 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갔다는 가정하에 그때는 어떻게 좀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 국내에 우리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또 차익 실현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국내 주식에서 뭐 어떤 주식이든 가장 좋은 무기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 잘하고 분할 매수 잘하고 시장 안 좋으면은 내가 수익 구간이어도 좀 과감하게 분할 매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략은 추후에 또 제대로 뭐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저처럼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은 들어볼 수 없었던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더 자세하게, 더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던 전선 관련 이슈 팩트체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는 무산됐던 K칩스법이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초부터는 반도체 안에서도 좀 특정 테마들이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활기가 돈다라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좀 다시 반도체 시간이 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길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길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 작년이죠, 작년. 네. 작년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과연 이게 하루짜리 반등할 만한 그런 재료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처럼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고 오래 봐야 되고 저 막 공략해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조금 빠른 순환매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종목 몇 가지 빼고는 사실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뭐 작년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시장이 좀 하락장이었을 때 물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하루짜리 그냥 단기 반등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특히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5년 후 그리고 뭐 더 길게 봐도 되겠죠. 뭐 지금 뭐 그 HBM 관련된 우리 하이엔드 메모리는 앞으로 이제 시장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고 정말 그 5년 후에는 반도체 시장이 뭐 1조 달러도 돌파한다라는 이런 뭐 예측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예 보려면 아예 장기적으로 시장 하락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보시든가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나는 공략해서 수익 보겠다 하시는 분들 짧게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은 뭐 제너셈이나 뭐 PSK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장비 그리고 재료 부품 이렇게 좀 순환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후공정 주들 많이 봐라. 근데 후공정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고 좀 조정폭이 또 하락장 때는 또 깊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깊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후공정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그 우리 이 종목을 제가 좀 준비했던 게 이 종목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메커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장중에 좀 반짝하면서 급등이 나와서 요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다시 추후에 추후를. 진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싶어서 분명히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종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보셨던 종목이니까 차트랑 같이 한번 짚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메커스나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반도체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아, 그랬어요? 반도체를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오. 공략을 많이 해서 그리고 작년 한 해 이제 정말 반짝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수익을 봤던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뭐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릴 오. 예정이고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 사실 금방 알아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기업 펄스포지와 협력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이제 곧 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사상 최대로 나왔어요.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증시 그리고 업황 자체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일단 중요한 건 하락세 경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 저점 깨지 않는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세 경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전 상승폭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18,000원대 돌파가 나온다면 뭐 고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봉 보셨으니까 이제 일봉 보셔도 사실 지금 그 조정 이후에 상승폭을 보세요. 이렇게 조정도 잘 나오고 반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요거 수급, 유의미한 수급 보이시죠? 자,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부를 킬 때 좀 그동안 상승한 것보다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칩스법 통과라는 이슈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하루짜리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내다보기에는 시장이 워낙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화력을 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밀착 종목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요.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잘 했다면 앞으로는 더한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상의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걸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점을 다지고 나서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다가 숨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장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조금 달렸기 때문에 힘이 조금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항 구간이나 네. 혹은 고점, 신고가 부근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네. 차익 실현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매물대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저 위치가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그렇죠. 구간. 왜냐하면 그 증시 상황상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바닥 구간에 좀 공략해 볼 종목인데 네. 지금 현재 위치, 현재 구간에서 윗꼬리는 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라 한다면 그럼 오히려 위쪽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이 바닥까지 겪었다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여기에서는 내가 조금 팔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기는 매물대인 걸까요? 자,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항대 부근이다 보니까 네. 1차적인 저항대 부근이다 보니까 매도 물량도 분명히 출회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 구간에서 매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매집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 안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로이 대표님께서는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말고도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들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밀착 종목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가 되지 않았죠. 이 모든 정확한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밀착 종목 두 가지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밖에 방송 출연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 종목으로만 공략을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만 공개되는 전용 종목들까지도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런 종목들이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방송 출연을 하셨죠. 그런데도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다양한 종목으로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2월 11일에는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이 공개가 됐었죠. S&T 다이내믹스 공략을 같이 해보자라고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18%나 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세진중공업 방송 공략주들을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8% 넘게 9%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한번 또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엑시콘을 그날 당일에 진입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보여주시면서 3% 넘게 그리고 7% 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대표님께서 정확한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전용 공략주까지도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의 다음 주 방송 전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죠. 하단의 QR코드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었는지, 어떤 식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대표님 정말 열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쏙쏙 꼬집어 내셨을까요?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첫 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대에 첫 방을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방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오. 우리가 뭐겠어요?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뭐 종목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뭐 그렇게 급하게 따라잡지 않아도 뭐 순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골랐다. 지금 그 종목 목록들을 보시면 네. 진짜 뭐 자극적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뭐냐? 단타로 들어갔어요, 단타. 그렇죠. 당일 지금 청산. 당일 공략 종목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여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천천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당일날 우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당일날 이제 이렇게 좀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T 다이나믹스 방산주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진입하고 26,600원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하고 나서 진입가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뒷날 바로 뒷날 14% 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우리가 29,000원대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했어요. 요건 이제 분명히 사인을 드렸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31,500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지금 오늘 캔들 보시면은 주가가 빠졌어요. 우리가 딱 고점 부근에서 정리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요거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방산업계가 굉장히 좋다.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로코리아. 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 정말 자극적인 테마의 자극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등락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종목 들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피팅 밸브 산업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없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피팅 밸브 산업이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 업종 뭐 이런 업종들 때문에 정말 지금 호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호황기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후발주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고 실제로 공략하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약 3거래일 동안 행보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8%밖에 안 돼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업황 반영해서 아직까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대장주 밑에 후발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목이 많네요. 그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갤러리아. 하나갤러리아는 제가 이제 방에서 그 좀 점심 먹고 조용한 시간대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아서 우리 짧게 보자. 좀 이렇게 해서 그 짧게 제가 이제 진입하고 짧게 좀 요까지만 우리가 보자. 한 4%대까지만 보자. 이렇게 좀 사인을 드렸는데 정말 잡고 나서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4% 뭐 커피값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익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또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당일날 우리가 단타로 수익 봤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CXL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그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반으로 정말 CXL 관련된 이슈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당일날 뭐 네오셈이라든지 TLB라든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지금 바닥에서 후발주로 그날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선별해서 공략을 했다. 제가 요거 이제 15,000원대 우리가 그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당일날은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잡아서 상단에서 정리했던 종목인데 실제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한 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공략 중인 종목 중에 하나 이거 우리 방송 안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구간이 8,800원대 부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진입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추세상 반등 중에 있고 요것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V자 반등 이후에 돌파 자리에 있어요. 요거 돌파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요 종목도 아직 먹을 게 남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산업종과 조선업종은 정말 다양하게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선업종 아직까지 뭐 공략 안 해봤다 혹은 조선업종 대장주들이 뭐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기자재 종목들도 너무 많이 급등해서 난 관심이 있지만 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서 후발주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차례차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만나봤었죠. 자, S&T 다이내믹스 방산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전용 종목으로 공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정리를 했느냐? 고점 부근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쭉 빠지면서 봉이 크게 그려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시점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피팅밸브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올락말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만큼 기간이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았음에도 8% 넘게 오르는 모습을 같이 한번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화갤러리아, 엑시콘 그리고 세진중공업까지 5개의 종목을 통해서 일주일 사이에 한 종목당 하루씩 소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에 또 단타로 공략을 하시면서 커피값까지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로이 대표님이시죠. 로이 대표님의 전략으로 내가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되는 종목들까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익 리뷰까지 맞춰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밀착 종목 2가지를 만나봤지만 2가지로는 너무 아쉽다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보너스 종목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불 붙었을 때 뭐 가는 종목에 올라타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시장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계속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원하시기도 하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에 있지만 저평가가 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지만 안 오른 종목을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렇...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네.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아닐까. 진짜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작년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 하는 건 많은데 네. 사실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들어왔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회귀를 했겠죠. 그렇죠. 조정폭이 컸는데 지금 구간이 사실 이 기업에 비례했을 때는 가장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힘들었을 때도 종목은 굉장히 견고하게 그리고 견조하게 버텨주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짧게 진입해서 짧게 또 짧지만 강렬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박앤세일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현재 반도체 이러한 다시 한번 붐을 불러일으킨 게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 뭐 HBM, 특히나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가 열풍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TC 본더가 수요가 정말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 급증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영업이익이 뭐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638%.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사실 이제 그 20년간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8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이 성장 배경을 보시면은 과거에 성장하는 사례들보다 지금 근래 들어서 성장폭이 굉장히 커졌다. 그 말은 즉 이 TC본드 수요 급증하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뭐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수급을 몰고 다니는 종목. 그래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북미향 고객사, 뭐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 하죠.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향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영업이익보다 앞으로의 영업이익 그리고 뭐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차트까지 좀 이어서 볼 건데 그 종목을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좀 투자를 해봤다. 내가 반도체 좀 투자를 해봤고 반도체 종목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를 먼저 볼 건데 자, 요 가격대를 보시면은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자, 얼마나 올라갔냐면 주봉을 짧게 봤을 때도 28,500원짜리가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기간 보시면은 2023년부터 4년까지 그리고 2024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단기적으로 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은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파동 만들고 있어요. 우리 요거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하락 파동으로 인식할 것 같으면 전고점보다 낮아야 되고 그리고 전저점보다 낮아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다시 한번 바닥 지지받고 변곡점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조정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 붙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은 제가 왜 저평가 바닥주라고 했는지 더욱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20만 원대 가격부터 지금 69,400원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났어요. 조정이. 제가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거 원래 이슈와 재료 그리고 산업을 통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주식은 차트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빠졌으면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갔으면 빠져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 그리고 재료 그리고 배경까지 뭐 더했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이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K칩스법 이슈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큰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요 종목 지금 바닥에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 바닥주가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에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업체였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주가 또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로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닥권이지만 그래도 짧고 굵게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평가 바닥주라면 지금 위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짧고 굵게 공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재료도 붙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 배경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앞으로 이제 수주를 통해서 실적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이 실제로 작년에 뭐 14만 원대 이렇게 육박할 때 14만 원대 도달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네. 이상 간다. 2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어. 실제로 20만 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네. 그만큼 이 기업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좀 저점에서 네. 이제 한 차례 상승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2파, 3파 좀 기대해서 짧게나마 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보는 유망하게 보는 네. 종목이에요. 그렇기 그렇다면 한 파동 때마다 조금씩 전략을 새롭게 가져가는 게 나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봤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겠다. 그렇죠. 다른 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혹시나 아. 반도체가 이번 이슈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작년처럼 주도 업종으로 올라선다. 네. 그랬을 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후발주들을 공략하는 아. 게 유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의 이 저평가 바닥주, 물론 바닥권에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파동이 나오는 정도로만 우리가 짧고 굵게 공략을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까지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이제 곧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이 대표님과 주식광장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